안녕하세요. 파워일발입니다. 오늘은 GPU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엔비디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엔비디아도 삼성전자와 관계가 있네요. 함께 미래를 그리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라고 하면 그저 컴퓨터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라고만 알고 있었는데요. 엔비디아 주가를 듣고는 게임 그래픽 카드 회사인데 주가가 왜 이리 높아라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GPU 전문 업체이고 대부분의 수익이 그래픽카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CPU는 순차적으로 명령을 처리하고 단일 명령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고 GPU는 CPU보다는 간단하지만 한 번에 여러 개를 처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2016년 절대 인간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분야인 바둑에서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이후 전 세계에는 AI 딥러닝 붐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서버들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바뀜에 따라 클라우드에서 AI 딥러닝을 수행하기 위해 GPU 파워를 사용해야 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여러 클라우드 업체에서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오라클 클라우드, 알리바바 클라우드 등의 데이터 센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큽니다. 엔비디아가 2020년 9월 ARM을 47조 원에 인수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었습니다. CPU 시장에 대한 꿈이 있던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기업 인텔 이야기를 잠시 해야 하는데요. 인텔은 이미 개인용 PC 칩을 AMD 라이젠 CPU에 밀리고 있고 서버용 CPU 하나 남았습니다. 서버용 CPU의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은 인텔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ARM을 인수한 후 엔비디아가 ARM 기반 CPU로 구동되는 최첨단 AI 슈퍼컴퓨터 개발에 집중할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인텔의 최대 경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ARM의 인수는 영국, 중국, 유럽연합, 미국 등 주요국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퀄컴이 지난 2018년 NXP를 인수하려다 중국의 반대로 인수 실패한 사례가 이미 있어 중국의 반대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엔비디아가 사업을 하는 영역은 전문적인 시각화 영역 및 자동차 분야입니다. 제가 기대하는 영역은 자동차 분야입니다. 전기차 자율주행의 시대가 코앞까지 다가왔고 엔비디아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완성차 업체들과 협업을 하려고 합니다. 다수의 업체들이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거나 협력하고 있습니다. 벤츠, 리 오토, 현대 등 자율주행 5단계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정말 큰 소식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차세대 그래픽 신제품 라인 지포스 RTX 30 시리즈를 삼성전자가 전량 수주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위를 하기 위해 고객을 찾고 있었습니다. TSMC가 이전 RTX 20 시리즈를 생산하고 있었기에 RTX 30 시리즈도 수주할 것이고 일부 물량이 삼성전자에게 갈 것이라는 루머도 있었기에 더욱 놀랐습니다. RTX 30 시리즈 발표날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그의 부엌에서 새로운 RTX 3090, 3080, 3070을 공개하였습니다. 엔비디아 리플렉스라는 기능으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였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캐스트도 공개하였습니다. AI를 이용하여 노이즈 캔슬링과 크로마키 기능, 카메라가 따라오는 기능 등을 선보였습니다. 코드네임은 암페어이고 28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탑재하였고 이전 세대 튜링 아키텍처 대비 1.5배에서 2배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론의 GDDR6X 메모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RTX 3080은 2080과 동일한 가격에 2배 가까운 성능을 낸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성능도 어마어마해서 많은 게임 유저들이 환호하였고 삼성전자의 팔라노로 양산했기 때문에 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1월 29일 삼성전자의 2020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2021년 1분기 팔라노 HPC 양산으로 실적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게 뭘까? 팔라노 GPU를 보고 HPC라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더 찾아보니 엔비디아의 SoC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관련 칩을 말하는 건지는 정확한 내용이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AGX 올인 SoC 칩이 자율주행의 핵심입니다. 170억 개의 트랜지스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4년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탄생하였습니다. 전세대 SoC보다 7배가량 빠른 200테라플롭스 성능을 가졌다고 합니다. 레벨 2 이상의 보급형 시스템에서 레벨 5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전 자동차 모델에 걸쳐 하나의 개발 투자를 구축, 확장 및 활용할 수 있습니다. WCC F텍에 따르면 이 칩이 8나노로 생산되고 삼성의 8LPP 공정으로 생산을 한다고 젠슨황 CEO가 확인을 해주었다고 하네요. 당장 물량이 없다고 하지만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시장을 가진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 드라이버는 올인 칩과 암페어 GPU 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전 모델에 2022년부터 엔비디아 드라이브를 탑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벤츠에도 엔비디아로 구성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MBUX 지능형 콕핏을 탑재한다고 합니다. 2월 24일은 엔비디아 20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드라이브 관련된 내용이 벌써부터 보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 시너지가 벌써부터 엄청나네요. 또 하나, 엔비디아가 ARM 인수를 성공한다면 삼성전자의 엑시노스도 큰 발전이 예상됩니다. 엑시노스의 GPU는 그동안 ARM의 만리 GPU를 사용하였습니다. GPU 최강자 엔비디아가 ARM의 GPU를 최고 성능을 낼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면 엑시노스에도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 두 회사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